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8일 오후 2시입니다. 어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쓴 그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정치판사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냐, 아니면은 종북 좌익 세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 판단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개인을 지켜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냐, 이렇게 갈리는데 유창훈 판사의 경우에는 후자인 듯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유창훈 판사는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와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든지 해가지고 정치인이 되는 게 그게 정직합니다. 재판, 사법 이런 영역에서 정치를 하지 말고 저 선거판에서 국회에 나가서 정치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판사가 정치하면 됩니까? 기자가 정치하면 됩니까? 학자가 정치하면 됩니까?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를 해야지요. 군인이 정치해도 됩니까, 그러면? 자, 그런 점에서 어제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대통령 한 사람을 모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저지르고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빼고는 이재명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나 사법부나 또는 MBC 등 저런 선동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런 사법, 국회 그리고 선동 언론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통령, 진짜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바꾸는 선거가 한 번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년 총선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어제 기각 사유에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 즉 정당 대표이므로 많은 감시를 받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각 사유 다른 데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2018년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인을 압박을 해가지고 위정을 사주한 것은 소명이 된다, 즉 사실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지사도 기자들의 감시를 많이 받는데 그 시절에 위정 사주를 해가지고 무죄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사람인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한다고 그런 증거인멸을 안 하겠습니까? 완전한 논리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민주당 대표이므로 구속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런 법리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는 법복을 벗고 당당하게 그 민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든지 선거에 출마하는 게 사법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정정당당한 것 아니냐. 법복을 입고 그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정치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비겁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면책 특권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무리 명예훼손을 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고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사소추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그런 종류의 특권에 비교할 만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유창훈이나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두 사람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틀째 분노하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년 총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벼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동력이죠. 그리고 새삼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이구나. 윤석열은 동분서주 하면서 코피 흘려가면서까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애처롭구나. 너무 불쌍하다 하는 동정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런 동정론과 분노가 결합이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폭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내년 4월에 가면은 유창훈 때문에 민주당이 망했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하게 보인다. 좀 불쌍하게 보인다. 진짜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안하무인이다. 이렇게 되는 이 프레임이 국민들 마음에 딱 찍혀버리면 내년 총선은 아마 대한민국 세력, 상식 있는 사람들이 총궐기해가지고 거짓말쟁이, 부패분자, 반역 세력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궤변을 동원한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집계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불법 송금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사람이 24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종범은 구속되고 주범격인 이재명은 구속이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헌법 위반입니다. 법 앞에 국민들은 다 평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창훈 판사의 기준으로는 법 앞에 다 평등한 건 맞는데 이재명은 더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삭슬이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아마 바람 선거가 될 것입니다. 각 지역구에서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이 뭐냐? 큰 흐름이 결국은 김일성 세력 대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인데 대한민국 세력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진짜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런 선거가 될지 모른다 이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4분의 1 정권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부만 겨우 장악하고 있고 국회, 사법, 그리고 언론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저 김일성 세력 또는 김일성 세력의 우호적인 또는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 손에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도로 찾아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바로 세우는 그런 선거를 만들겠다 하는 국민들의 결의를 물론 조직하고 선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이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준 그런 태도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이 국민 분노라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화를 내면 역사를 바꿉니다. 지금 국민들이 화를 낼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정의로운 분노의 화약고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의분심, 공분심을 폭발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힘의 전략 전술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야당입니다. 우리가 여당이 아니고 우리가 야당입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직접 국민들에게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역전 드라마의 역사입니다. 유창훈 판사가 정치판사 자기가 정치판사라고 기각사유를 통해서 스스로 고백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판사가 일으킨 이 국민 분노가 내년 총선에서 폭발할 때, 유창훈 때문에 민주당이 망했구나 하는 기록을 남기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높게 보는 편입니다. 뭐 내년 4월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